안녕하세요. 빠른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엑스블룸을 갖고 추출과 관련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원두는 코켓 내추럴 커피예요. 코켓 살라의 슈퍼 내추럴이라고 불리는 커피인데요. 이 앞에 슈퍼가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추럴 커피는 자연 상태 그대로 체리째로 말려서 건조해서 먹는 건데, 앞에 슈퍼 내추럴, 그러니까 슈퍼라고 붙여진 거는 샤샤 세스틱이 두껍게 말렸다고 해요. 근데 이 두껍다라는 표현이 한국말로 두껍다는데 이게 어떤 두꺼운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추럴 프로세싱 할 때 아프리칸 베드,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에서는 아프리칸 베드 위에서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칸 베드에 얇게 놓는 게 아니라 좀 두껍게 나가지고 발효 과정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커피를 먹어보면 가격도 조금 비싼데 좀 두껍게 말렸다 그래가지고 약간 촉촉한 상태로 말렸다, 그래서 발효 상태가 좀 더 진행이 돼가지고 좀 더 와인이 알코올 성분이 조금 들어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향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대신 또 가격도 비싸요. 그래서 잘 말려진 커피를 갖고 슈퍼 내추럴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이름은 저기 수입하신 대표님, 커만사 대표님이 두껍게 말렸다라는 표현 하나 듣고 제가 상상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아프리칸 베두에서 두껍게 말렸는지, 아니면 그레인 프로 안에 그 두껍게 말렸는지, 아니면 샤샤 세틱이 자주 하는 카보닉 매셔레이션처럼 이제 통 안에다가 탄소 침용처럼 아랫부분에 있는 체리를 갖다가 따로 말렸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일반 에디오피아 커피랑 다르게 풍미가 좀 더 뛰어납니다. 일단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스블룸이란 기계를 들고 왔는데, 엑스블룸 기계는 물 온도랑 뭐 이런 게 다 세팅이 돼요. 근데 1대17이에요. 100g의 원두로 물 255 넣습니다. 이게 표준 레시피여가지고 이렇게 표준 레시피로 한번 먹어볼 건데요. 물 넣고요. 잘 넣고 여기다 넣고, 이제 3도의 물인데 저는 물 온도를 조금 낮춰볼게요. 13도로 낮춰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가공 방식에 따라서 차이 때문에 그래요. 가공 방식에 따른 차이 때문에 물 온도를 낮춰주는 거고요. 분쇄도랑 뭐 이거는 그대로 맞춰 놓을게요. 그 다음에 넣고요. 스타트 버튼, 앱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화면이 떠가지고 이제 원두를 갑니다. RPM은 120으로 했어요. 빠르게 갈면 향미 손실은 있지만 빨리 갈리니까요. 갈자마자 엄청 많이 나요. 갈자마자 향이 엄청 나는데, 이게 다름이 아니라 내추럴 프로세싱 중에서도 슈퍼 프로세싱이어서 그런 거고요. 이제 추출이 될 거예요. 이 장점은 뭐냐면은 그냥 제가 뭘 하지 않더라도 그냥 알아서 추출이 되고, 그 다음에 16도로 물을 했기 때문에 이게 끓는 소리가 안 나요. 90도 넘으면 이 자체에서 끓는 소리가 나거든요. 제가 낮은 온도로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추럴 프로세싱,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가 된, 적당히 발효가 된 이 커피는 낮은 온도에서 먹어야 향이 이 컵 안에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갑게 한 봉도 있잖아요. 에스프레소 뜨겁게 나오니까 그게 차갑게 만드는 건데, 이 컵 안에 향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낮은 온도로 추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저처럼 이제 온도계가 있다고 하면은 90도 이하, 그러니까 또 이상 90도 이하의 온도로 추출해서 내려 먹는 게 어떤가 한번 추천해 드리고요. 저희는 로스팅이랑 같이 하니까 갓볶은 커피예요. 그래서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드실 때는 일주일이나 15일 있다 먹기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거품이 많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줄기를 제가 5번 주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3번째 준 거고, 이제 5번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물을 한 번에 많이 붓냐 혹은 이렇게 따로따로 여러 개 붓냐, 이것도 물론 맛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둘씩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낮은 온도로 스페셜티 커피를 내려 먹는 게 향을 즐기는 데는 조금 더 낫다. 그 다음에 너무 높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바디감이나 이런 것들인데, 아무래도 높은 온도에서 하면 좀 더 많이 응축돼서 나오니까 높은 온도에서 먹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디감도 사실 좀 더 부드럽게 즐기기 위해선 낮은 온도가 좀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높은 온도에서 내릴수록 카페인 성분이 많이 나와요. 특히 핸드드립처럼 이제 추출 시간이 긴 경우에는 카페인이 많이 나오는데, 이 카페인 성분 중에 단점 중 하나는 물론 풍미도 담당하지만 쓴맛도 담당하지만 거침 정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낮은 온도에서 먹는 게 거침 정도가 조금 더 없다. 대신에 커피가 이제 좀 더 응축해, 그러니까 원하는 수율을 얻기 위해서는 낮은 온도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5번 다 분 것 같아요. 추출 시간은 2분 30초, 30초 이렇게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레시피에 근접하게 한번 먹어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추출이 다 됐어요. 80 몇 도로 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뜨겁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뜨겁긴 한데, 색깔 보면은 그렇게 진한 커피는 아니죠. 배전도도
굉장히 낮췄습니다. 여기 블렌딩에 맞게, 그 생두에 맞게요. 일단 기존에 먹었던 에디오피아 내추럴 커피보다는 향미가 2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가격도 2배가 있어요. 이 2배라는 개념이 보통 일반적인 커피에 보면 여러분들도 드시면 알겠지만 스페셜티로 갈수록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넘는 게 있는데 그럼 100만원, 만원짜리랑 100만원짜리 비교하면은 100배 비싸잖아요. 그럼 100배 맛있냐 했을 때 100배 맛있진 않고 한 3, 4배? 대여섯 배 이렇게 맛있는데 이 슈퍼내추럴은 에디오피아 내추럴보다 약 2배 맛있습니다. 가격이 2배 비싸요. 그래서 이게 가성비로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목록에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크랍이다 보니까 지금이 향미가 가장 좋고 낮은 온도로 추출해서 먹기에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리고 양이 아주 많지도 않아요. 슈퍼내추럴 생두가 골고루 있어가지고 이번에 코켈 쓰고 다음에는 뭐 하루스케나 다른 생두를 좀 써볼 예정인데 제가 커핑한 결과 맛은 거기서 거기에요. 같은 지역, 고만고만한 지역에서 우리로 따지면 구, 동 이 정도만 다른 거거든요. 맛은 고만고만한데 이 예가체프 지역만의 특징적인 향미들이 있어요. 내추럴 커피에. 딱 말하자면 농축한 과일 향이라는 거죠. 농밀한 과일 맛. 과일 맛이 나고 와인이 하면서도 술 느낌은 전혀 안 나요. 보통 이 정도 프로세싱 하면 술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술 느낌이 전혀 안 나서 굉장히 훌륭히 발효된 커피고요. 이 샤샤 세스틱이 했으니까 챔피언이 발효한 커피는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저희 매장에서는 에스프레소로 내려서 라떼로도 팔 생각인데 이 슈퍼내추럴이 들어간 블렌딩 제품이 호주에서 팔아요. 오나커피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데 저희도 그거를 따라 해보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블렌딩 된 거고 저희는 이제 싱글 오리진을 해볼 생각인데 이게 여러분 혹시 커피가 그날 볶고 다음날, 다다음날 맛이 다 다른 거 아시나요? 이 커피는 분명히 향이 다채롭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먹었던 커피랑 내일 먹었던 커피랑 또 다르고 그 다음날 먹었던 커피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맛을 음미하기 굉장히 좋은 커피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니까 영상 보고 낮은 온도에서 한번 추출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